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임프로그램 키미세븐입니다. 오늘은 라도의 캡틴 쿡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캡틴 쿡이 다이버 워치라서 좀 편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저희가 대충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라도는 나이 드신 분들이 신숙하게 느껴지는 브랜드입니다. 예전에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비슷한 시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라도 말고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론진, 오리엔트 같은 시계들이 198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했었고, 라도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라도는 스위스 메이드입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1987년 디모 일간지에 나온 기사 내용 중에서 국내 팔뚝시계, 손목시계 아니고 팔뚝시계요? 네, 굉장하네요. 팔뚝시계 다양화라는 기사가 있는데, 라도 같은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혹시 스위스 메이드의 규정 같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시계의 60%를 스위스 내에서 제작을 해야지만 스위스 메이드를 달 수 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50%였는데 최근에는 외부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라도의 박스가 검정색 박스이고요. 박스를 이렇게 밖으로 빼면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명함 지갑인 줄 알았어요. 오, 이건 좀 특이한데요? 네, 명함 지갑처럼 생긴 작은 파우치가 있는데 이 안에 카드가 이렇게 포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이 들어 있습니다. 키미세븐님이 안경 닦기용으로 더 많이 쓴다고 하는 융이 있고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럼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얘기 듣고 조금 놀랐어요. 금수전가 시계가 얼마나 많으면 이거를 안경 닦기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 다들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요거는 명함 지갑으로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사이즈도 좋고요, 질감도 좋고. 근데 뒤에 보시면 여기 약간 이렇게 끈 같은 게 있는데 당기면 카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기분 좋습니다. 2년 보증이 되었다는 내용이 보증서가 있고, 시리얼 넘버와 리퍼런스 넘버, 스탬핑을 찍을 수 있는 게 있고, QR코드가 있는데 아마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두 번째가 크라운 조작법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용 설명서 안에 종이 책자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굳이 카드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저도 안 읽으니까 카드로 간결하게 만들어서 그림으로 표시해 주면은 차라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바인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계가 멈췄을 때 15번에서 20번 정도 가볍게 감아주고 시작해라 라는 내용이 있고, 이제 오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모델은 -5에서 플러스 20초라는 오차 범위인 것 같습니다. TOSC를 받은 모델은 아니라서 오차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긴 한데, 네.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시계는 시간을 보는 용도가 아니라서. 무슨 용도인가요? 자랑하려고? 맞습니다. 파워 리저브가 36에서 80이라고 되어 있고, 이 모델은 80시간 파워 리저브고 서비스는 5에서 7년 정도의 텀으로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책자를 보지 않고도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만 싹 볼 수 있어서 좋네요. 매뉴얼은 굉장히 많은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61페이지가 있고, 사용 설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시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그냥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라기 하기보다는 지침서? 네. 시계랑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네.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은 네.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특이한 점은 없네요. 시계가 들어있고 여기 안쪽에 라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모델 이름이 왜 캡틴 쿡이에요? 제임스 쿡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장님 이름을 따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은 영국인이죠. 18세기의 대항해 시대 때 아주 유명한 탐험가라고 하는데 태평양 지도를 거의 다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말이 좋아서 대항해 시대지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해적질 하던 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모델이 1962년에 라도에서 최초로 등장을 했고 다이버 워치 형태였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이제 다이버 워치 형태가 정립이 되면서 라도가 다소 늦은 타이밍에 다이버 워치를 내놓은 셈이겠죠.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당시 유행하던 다이버 워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던
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의 다이버 워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버 베젤이 보이시죠? 숫자가 15, 30, 45, 12시 방에 마커가 있고 다이버 워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인덱스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다이버 워치라서 그런지 지금 다이버 워치랑 비교하면 뭐 조금 얌전하다고 해야 되나요? 얌전하고 더 투박한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크라운 가드 같은 것도 없고 과거의 시계를 충실하게 재현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젤이 다이얼 안쪽으로 향할수록 조금 더 낮게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조금 높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는 돌출되어 있는 돔형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빈티지 형태의 시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고, 과거에는 이게 지금처럼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아니었죠? 플렉시글라스, 그런 플라스틱 유리를 주로 사용했는데 현재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재질만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바꿨습니다. 글라스와 베젤만 가지고도 굉장히 옛날 시계의 느낌이 잘 들고 있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곰 형태로 만들었을 때 측면에서 보면 왜곡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독성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요소는 아니지만 빈티지 효과를 내는 데는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이얼도 평평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비교적 심플한 형태의 케이스와 다이얼 구조인데 입체감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야광은 평면 형태의 야광을 사용했고, 이제 라도의 로고는 도시죠? 다시구나. 다시죠? 돛은 바람을 타게. 네, 천이라고 하면 또 와인사한테 무식하게 보일 텐데 면? 그 닷 모양이 라도의 로고인데, 이 로고가 보시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무브먼트 로터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무빙 앵커라고 하죠. 날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 모델의 디테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보니까 빨간색인 것 같습니다. 라도 하면 원래 세라믹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세라믹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 세라믹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베젤의 인서트 부분이 세라믹 소재입니다. 오리지널 모델을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했지만 소재 부분은 현대적인 세라믹 소재를 사용을 해서 라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세라믹 특유의 색감이나 질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다이얼 컬러도 굉장히 깊은 바다 같은 색감을 띠는데 다이얼의 색깔과 베젤의 색깔이 굉장히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베젤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까지 가는데 10칸이 갔습니다. 1분당 2번. 120클릭 베젤이네요. 조금 더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신 돌리는데 좀 빡빡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빡빡한 게 좀 더 좋죠. 혹시나 모를 오작동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저는 팍팍 돌리는 게 좋아요. 어차피 다이버 워치 차고 물에 안 들어가는데. 뭐 그렇긴 하죠. 네. 다른 모델을 잠깐 볼까요? 역시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모델이고, 이제 알루미늄 인서트가 아니고 세라믹 인서트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특유의 광택과 소재감이 있습니다. 이 모델도 파란 다이얼 모델과 똑같이 빈티지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차이점은 두 모델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야광 색깔이 다르죠. 브라운 다이얼 쪽이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파란색 다이얼 쪽은 그냥 하얀색 야광인데, 좌측 거는 트리튬을 썼을 때 야광이 익었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서 색이 바라고 나서 나오는 그런 우리 옛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빈티지 시계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케이스를 보시면 크라운 가드가 없고 크라운이 드레스워치처럼 돌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러그도 기능이 충실한 형태로 특별히 멋을 내지 않은 구조이고요. 케이스 측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케이스 상단 부분과 러그가 이어지는 부분의 경계만 표시하고 있지 특별히 멋을 내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케이스백을 보시면 솔리드백입니다. 무브먼트를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해마와 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해마가 귀엽게 3마리가 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빈티지 디테일입니다. 빈티지 캡틴 쿡을 보시면 케이스백에 해마가 그려져 있고요. 그거를 이제 살짝 변형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작을 해볼 텐데요. 칼리버 C07611이라고 하는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있습니다. 에타의 2824를 수정한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타 2824보다는 진동수가 낮은 대신에 파워 리저브가 늘어났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에 해당. 80시간이면은 3일을 시계를 착용하지 않아도 시계가 간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40시간대 파워 리저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60시간, 80시간 이렇게 파워 리저브를 길게 가져가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풀어서 포지션 0으로 만든 다음에 와인딩을 할 수 있고요. 크라운이 작아서 그런지 좀 빡빡한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다이버 워치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들이 장갑을 낀 채로도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크라운을 크게 만드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캡틴 쿡의 크라운은 조금 작은 편에 속합니다. 빈티지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조작할 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와인딩 할 일은 많지 않겠죠. 한 칸을 뽑으면 날짜를 전환할 수 있는데 크라운을 한 칸 더 당겨서 크라운 포지션 2가 되면 초침이 멈췄습니다. 핵 기능이 있군요. 초침이 아니죠. 초침이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갈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지는군요. 너도 내 나이 들어보세요. 네. 크라운 포지션 1로 두고 날짜를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날짜 조작은 네, 착착착착 잘 되네요. 혹시 검정색 날짜가 있을까 싶어서 계속 돌려보고 있지만 모든 날짜가 다 빨간색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있고요. 돌려놓을 때도 다소 빡빡하지만 방수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빡빡한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버 워치인데 가죽 스트랩이네요. 사실상 이 시계를 차고 수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빈티지 디테일을 보여주는 시계이다 보니까 일부러 가죽 스트랩을 사용한 것 같고요. 표면이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좌우로 스티치가 없고 러그 쪽으로 스티치가 약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스웨이드 느낌이 나고요. 스프링바에 이 부분을 살짝 당기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스트랩이 빠지게 됩니다. 끼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살짝 당기면서 끼우면 아주 쉽게 스트랩이 탈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버클인데 디버클입니다. 좌우의 버튼을 눌러서 펼쳐내는 시스템인데 버클은 그냥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입니다. 캡틴 쿡이 처음 나왔을 때는 45mm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크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디자인도 과거의 캡틴 쿡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42mm가 이렇게 새롭게 나오면서 손목이 얇은 사람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고 1962년에 출시한 오리지널 캡틴 쿡의 디자인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레트로한 감성의 시계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어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도 홈페이지에 캡틴 쿡뿐만 아니라 라도 모델에 대한 행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손목에 시계를 올렸을 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시계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하는 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면 PDF를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출력한 다음에 잘라서 손목에 한번 둘러보시면 본인이 지금 손목 둘레가 몇 cm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기 손목 둘레 수치를 넣어서 이 시계가 나한테 착용하면 어떤 느낌일까를 알 수 있는 게 라도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라도가 잘 생각한 것 같네요. 캡틴 쿡은 빈티지 느낌의 시계를 42mm라는 조금 축소된 사이즈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좋을 것 같고 캡틴 쿡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감성이 있습니다. 세라믹 소재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해낸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께가 얇아서 착용감이 좋다는 게 캡틴 쿡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80시간 파워 리저브라는 실용성과 탈착이 쉬운 스트랩 같은 것도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SC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COSC가 빠져 있는 만큼 조금 가격이 싸지겠죠?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품질의 시계를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빈티지 다이버 워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캡틴 쿡도 위시리스트에 넣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의 캡틴 쿡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했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